자, 마이크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5주차, 오늘 챕터 4가 될 텐데, 오늘은 그 라즈베리 파이, 뭐 사실 꼭 라즈베리 파이에 한정할 필요 없지만은, 이 유닉스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그 C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간단한 예제로서 먼저 단술 연산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술 연산 프로그램은 뭐 이 라즈베리 파이 아이오 포트나 특정한 스펙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꼭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닉스 시스템, 이를테면은 뭐 맥북 이런 데서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라즈베리 파이 준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라즈베리 파이 자체를 갖다 이미 공부하는 것처럼 학과에서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정도부터 라즈베리 파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마 조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강의 끝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 단순 연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닉스를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닉스에 사용되는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의 유닉스 커맨드들 한번 여러분들 쭉 유튜브를 보면서 내용을 보라고 했죠. 그리고 동시에 그 C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그 타이핑 에디터인 VI 에디터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역시 유튜브 클립을 보면서 한번 쭉 봐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주 정도 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유닉스 명령을 좀 다루고, 그리고 이 VI 에디터를 갖다가 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VI 에디터를 사용해서 C 언어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 간단한 단술 연산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해볼 겁니다. 몇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해볼 텐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짧지만은 아마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한번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C 언어 이그젬플을 한번 해볼 텐데, 모든 그 컴퓨터 시스템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배우겠죠. 아무래도요. 뭐 베이직을 배우던 뭐 포트란을 배우던 아니면 뭐 C, C++, 아니면 프롤로그 이런 걸 배운다 할지라도 각 언어들이 서로 용도와 그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단술 연산 예제를 갖다가 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걸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술 연산을 하는데 사람이 그 연산이 느리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주는 목적으로 이 컴퓨터를 쓰는 게 원래 컴퓨터 설계하고 만드는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술 연산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에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 다루는 예제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널리 사용되는 기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 원주율을 갖다 계산하는 예제예요. 여러분들이 파이는 뭐 숫자로 따지면 뭐 3.14 이러고 뭐 쭉 뭐 나가지만은 통상적으로 3.14 하고 딱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딱 쓰죠. 그렇긴 한데 실제 그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파이의 값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 파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차가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학기술 분야의 많은 연산들이 굉장히 정밀한, 아주 정밀한 그런 연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일정 이상의 정밀도를 가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연산하고 난 결과가 엉뚱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파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계산할 때, 파이를 사용해서 연산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구에서 저 달까지 우주여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궤도나 속도나 이런 거 계산할 때 파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파이 연산할 때 파이가 소수점 이하 몇째짜리까지 쓰느냐? 1960년대에 아폴로 11호가 날아갈 때에도, 그때도 파이를 사용해서 계산할 때
뭐 거리나 시간이나 아니면 궤도를 계산하거나 할 때 소수점 이하로서 127자리까지 썼습니다. 소수점 이하 127자리까지. 소수점 이하로 100자리 이상까지 쓴다는 얘기죠. 그래도 지구에서 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여러 가지 뭐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궤도 좌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차가 몇 초씩 나요. 뭐 우주여행 하는데 우주여행 하면 보통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데 뭐 최소한 뭐 4, 5일 길게는 7일이 걸리는데 몇 초가 틀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몇 초 때문에 1초, 2초 때문에 예를 들면 지구로 재진입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정확히 계산되지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은 그 로켓의 궤도를 잡아야 되는데 궤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대기열을 갖다 막는 그런 이제 판이 있죠. 열판이 있죠. 방열판이 있는데 방열판이 딱 지구를 향하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 2초 오차가 나면은 잘못하면은 우주선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몇 초 사이에 몇 초 사이. 여러분들도 아마 어릴 때 더 들었겠습니다만은 뭐 챌린저 폭발 사건이라든가 스페이스 셔틀 있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디스커버리호가 귀환하다가 뭐 산산조각 나가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된 그런 사건들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런 스페이스 셔틀들이 사고가 날 때 그 정말 연료가 주입되는 시간 그리고 대기권 들어온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몇 초만 조금만 더 늦거나 짧았어도 예를 들면 챌린저 같은 경우는 연료 파이프가 터져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밸브가 차단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폭발을 갖다가 막을 수도 있는 확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몇 초 사이가 운명 갈라놨죠.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로 돌아오기 전에 그 방열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뭐 굉장히 높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어떤 그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걸 만약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아마 우주비행사들이 그 지구로 돌아오는 그 우주항공선의 그 착수각, 그러니까 진입 각도죠. 진입 각도를 맞추는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그 방열판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 어떻게든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은 아마도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겠죠, 아마도. 예, 사람의 목숨이, 그것도 여러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확률이 단 1%라도, 아니, 0.5%라도 확률이 높아지고 떨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뭐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 파이의 소수점 이하 몇백 자리까지 계산하는 그런 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학기술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수나 아니면 변수값들을 갖다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 파이 같은 걸 사용할 때 뭐 파이는 사실 무한소수죠.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거의 긴 소수인데 도대체 몇 자리까지 사람들이 외울 수 있냐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는데 파이 값을 갖다 상수 넣습니다. 상수 파이 해가지고 3.14 이러고 쭉 넣는데 몇 째짜리 숫자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뭐 책에 있다. 그 데이터가 있다. 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계산하는데 소수점 이하 500자리까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심하게 얘기해서 파이의 값이 소수점 이하 10만 자리까지 필요하다. 그거 언제 타이핑합니까? 상수로.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데 상수값 넣다가 예,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파이가 필요하면은 그 파이 값을 갖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요. 원하는 길이만큼의 값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갖다가 변수로 넣어가지고
그 파이가 필요로 하는 다른 연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파이를 갖다 계산하는 서브루틴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랭귀지 뭐 C가 됐건 C++ 됐건 아니면 뭐 다른 뭐 자바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런 언어들에는 전부 다 이 파이를 계산하는 함수가 이미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파이 함수를 갖다 불러 쓰면 됩니다. 그냥 그걸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은 그런 루틴을 갖다가 또는 서브 루틴을 함수로 갖다가 그냥 불러 쓰면 됩니다. 불러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예요?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컴퓨터 전공자들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전공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은 우리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갖다가 항상 머저리티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 그리고 서브루틴들 이것들 다 누가 만들어줘요? 누군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드느냐?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파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산하는 루틴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냥 남이 만든 함수나 서브루틴이나 라이브러리 갖다가 불러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컴공과 처음 들어와가지고 뭐 프로그래밍 뭐 잘하고 싶다, 프로그래밍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는데 아주 귀신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라이브러리가 없다. 어떤 특정 언어를 내가 써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뭐 라이브러리나 함수가 없다. 아니면 뭐 제공이 안 된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컴공 전공이기 때문에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네. 함수가 없는데요.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이런 말은 컴퓨터 전공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없으면 만들어 써야 돼요. 물론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걸 쓰는 게 좋죠. 컴퓨터 공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굳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안 쓰고 내가 시간 노력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없다. 있는데도 내가 쓸 수가 없다. 뭐 라이센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용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볼 때 쓸 수 없다. 그런데 좀 간단하다. 그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파이를 갖다가 매번 만들어 쓰는 사람은 뭐 없을 거라고 내가 먼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 봄으로써 이런 작업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 파이 프로그램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요 파이 프로그램은 소수점 n번째까지 예를 들면 뭐 소수점 만번째 자리 뭐 10만 번째 자리 뭐 100만 번째 자리 갖다가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 측정해 보면은 어떤 컴퓨터하고 또 다른 컴퓨터가 성능이 얼마나 다른지 갖다가 바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프로그램 갖다가 파이 프로그램을 10만 소수점 이하 10만 자리까지 측정하는 프로그램 갖다가 실행시켰더니 내가 쓰는 노트북에서는 예를 들면 0.4초가 걸렸고 내가 쓰는 데스크탑에서는 0.2초가 걸렸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데스크탑이 노트북보다 2배가 빠른 거죠. 네. 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윈도우 시스템에서 내가 파이 프로그램 갖다가 10만 단위까지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면 0.3초 걸렸다.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내가 맥북 프로에서 실행시켜 봤더니 0.1초 걸렸다. 그럼 맥북 프로가 3배 빠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의 성능 평가라는 지표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C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인베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 뭐 센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모듈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걸 사용하는 인베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C를 쓰는 경우가 많고 인베리드 시스템의 성능을 갖다 측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파일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스템 성능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벤치마크, 컴퓨터 시스템 뭐 기초 실습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파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갖다 한번 계산해 봄으로써 성능을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해 보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 파이 프로그램 갖다 한번 직접 한번 여기서 실행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갖다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예제 example 1과 example 2가 있습니다. 파일을 계산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 갖다 내가 지금 예시를 해놨어요. 좀 간단한 거, 조금 복잡하고 정밀한 거, 두 가지 갖다가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갖다가 뭐 VR을 사용해서 먼저 프로그램 갖다가 타이핑을 하고 소스 파일을 만들어요. 소스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CC나 GCC, 요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이제 GCC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물론 지펄프 사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펄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하는 예제에서는 GPIO 포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와이어링 파일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서 C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C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GPIO 포트를 쓰든 안 쓰든 버릇처럼 그냥 와이어링 파일 갖다 포함시키는 걸로 여러분들이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일단은 include wiring 파일 .header를 갖다 포함시키고 그리고 컴파일 커맨드에도 거의 버릇처럼 -l 라이브러리 include -l 하고 와이어링 파일을 그냥 버릇처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 나중에 GPI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와이어링 파일을 갖다 깜빡 잊고 포함 안 시켜가지고 에러가 나서 뭐 다시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냥 와이어링 파이는 C를 쓸 경우에는 그냥 버릇처럼 컴파일 커맨드에다가 포함시켜서 아예 매크로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 컴파일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은 뭐 쉘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터미널이겠죠. 터미널 모드에서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따가 보여주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실행 가능 파일 모드여야 됩니다. 유닉스 커맨드에서 여러분들이 체인지 모드라고 하는 커맨드 갖다 봤을 거예요. 왜 체인지 모드를 쓰느냐? 이거는 이제 유닉스에서는 어떤 파일에 대한 권한을 갖다가 유저의 즉 오너 그리고 오너가 포함된 그룹 그리고 other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권한을 주기 때문에 각각의 그 권한 즉 오너에 대해서 첫 번째가 오너입니다. 가운데가 그룹이에요. 세 번째가 other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read, write, access, read, write, access를 갖다가 권한을 갖다 줘야 되는데 실행하려면 반드시 access 즉 executable 그 부분이 반드시 1로 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너 같은 경우는 뭐 read, write, access를 전부 다 111로 하니까 7이 되겠지만은 그룹이나 other 같은 경우에는 read는 1로 하고 write는 0으로 해가지고 write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은 1로 해가지고 101 즉 5가 되겠죠. 그래서 5로 세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모드 755 한 다음에 컴파일에서 나온 결과 실행 파일을 갖다가 써주게 되면은 그 실행 파일이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체인지 모드 해주지 않으면은 컴파일에서 나온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뭐 강제로 뭐 쉘 하고서는 실행시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이렇게 점 슬래시 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실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체인지 모드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파이 계산 소스 코드 갖다 편집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그런 과정을 할 텐데 라즈베리 파이 4의 터미널 앱을 사용해서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물론 VI 에디터 사용할 것이고 컴파일해서 실행 결과를 갖다가 화면에서 보는 것까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파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방법이 라이프니츠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파일을 계산하는 것은 1부터 차례대로 홀수에 해당하는 1, 3, 5, 7, 9, 11에 홀수에 해당하는 그런 분수로서 빼기와 덧셈을 갖다가 번갈아 해나갑니다. 네. 첫 번째는 플러스, 이제 두 번째는 3분의 1을 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5분의 1을 갖다 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분의 1을 빼고, 9분의 1을 더하고, 11분의 1을 빼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하게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랬을 때, 요 값을 갖다가 전부 다 합친 것에 4를 곱하면은 바로 그 값이 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라이프니츠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저기 나무위키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게 파이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그걸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이 뭐 수학과의 대수학 시간이라면은 아마도 요거 가지고서는 이 라이프니츠 공식 하나만 가지고 아마 교수님이 최소한 30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를 증명하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우리의 본업이지 이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파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갖다가 먼저 더블 프레시즌으로 선언하고 파이 값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되겠죠. 그리고 템프 값을 하나 만들고 템프 값은 요 밑에 숫자, 분수의 밑에 숫자를 갖다가 이거를 홀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엔 플러스 그다음에 빼기 플러스 빼기 플러스 빼기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갖고 있는 p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요 계산이 반복되기 위한 그 반복수를 정하기 위해서 바로 num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while loop을 돌려요. 여기서 이제 단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번을 갖다가 while loop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방식을 취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필요로 하면 1000만 번이 아니라 뭐 1억 번이든 10억 번이든 간에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언할 수가 있겠죠. 이 더블 프리시즌 그 변수의 크기가 허용하는 한 큰 값을 갖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뭐 2에 31등까지 2에 31등까지 해당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숫자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P값은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죠. 1이었죠. 루프가 돌 때마다 매번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이게 반복되겠죠. 파이 값은 P값에다가 요 P값 5에 해당하는 값이죠. 에다가 템프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곱합니다. 이 템프는 처음에 1이죠. 1입니다. 그 다음에 템프는 2를 증가시켜요. 그럼 그 다음에 템프는 3이겠죠.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돌고 나면 템프 값은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넘을 갖다가 카운트 횟수를 갖다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연산을 합니다. 이거를 1000만 번 반복하고 나면은 연산 결과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과연 소수점 이하 몇 가지 나올까요? 글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직접 보여주긴 하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나온 출력 결과는 어떤 식으로 프린트F에서 포매팅 해줘야 따라 다르긴 하죠. 여기서는 보게 되면 .10F도 있죠. 즉 소수점 이하 10단위까지만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결과값이 소수점 이하 10자리 이하로도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10가지 표시라는 얘기죠. 뭐 필요하면 이거 갖다 20이나 뭐 100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소수점 이하 100자리 뭐 200자리까지 얼마나 표시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맨 앞에 4로 곱해주기 때문에 결과에다가 파이에다가 4로 곱해줬습니다. 그럼 요런 그 이그젠플 갖다 한번 실제로 한번 라즈베리 파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라즈베리 파이 4의 그 최신 버전이죠. 네, 라즈베리 파이 400을 갖다가
VNC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띄운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는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은 이게 무선으로 VNC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아마 보일 겁니다. 화면이 좀 갑갑하더라도 이게 VNC 때문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터미널 하나 띄웁니다. 터미널 하나 나왔죠. 지금 이 라즈베리 파이가 현재 그 디렉토리 자체가 홈 디렉토리입니다. 파이 밑에 있는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에디팅이 되겠지만은 항상 유닉스 쓸 때 여러분들이 버릇을 들여야 될 것이 작업 디렉토리 갖다가 만드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뭘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작업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어야지 그냥 홈 디렉토리에다가 무조건 프로그램 까는 그런 버릇들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인베리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까는 한번 따로 작업 디렉토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mkdir 해가지고 MEP라고 하는 그런 디렉토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EP 장기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리네요. 왜 이렇게 들리지, 이거? 프로세서가 많이 떠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몇 개가 떠 있는 거지? 무려 178개의 프로세서 떠 있네요. 사실 이 정도 프로세서 떠 있다고 해가지고 뭐 UX가 느리고 그러진 않는데 VNC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아마 이 그래픽 쪽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AP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VR을 사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그젠플 1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파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렇게 쭉 프로그램 갖다가 타이핑해 나갑니다. 네, 이렇게 일단 타이핑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기 위해서 Shift Z를 누르고 생각보다 많이 느리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VNC라도 진행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ex1.c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죠. 진짜 제대로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모어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옆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같은 프로그램이죠. 예, 지금 타이핑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GCC. 기본적으로 GCC가 깔려 있으니까 GCC하고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로 사용할 파일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그젠1이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할 소스 코드를 갖다가 파일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는 없지만 항상 무의식적으로 써주라고 그랬죠.
와이링 파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컴파일 될 겁니다. 네, 컴파일 됐죠? 그래서 EX1이라고 하는 저 실행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 실행 파일의 속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755. 그래서 실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change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read, write, execute RWX가 전부 다 비트가 111, 즉 7이 되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것은 755에 해당하는 값으로 돼가지고 실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시켜보면 되겠죠.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3.14, 1592, 7536. 자, 몇 자리죠? 1, 2, 3, 4, 5, 6, 7, 8, 9, 10자리. 소수점 이하 10자리까지 나왔죠. 여기 프로그램이 소수점 이하 10자리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점 10자리까지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될 건 뭘까요? 한번 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한번 늘려가지고, 이게 10F가 아니고 뭐 20, 또 30F로 한번 늘려가지고, 소수점 이하의 의미 있는 자릿수가 몇 자리까지 나오나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직접. 즉, 여기서 이제 요 파일 계산하기 위해서 1000만 번을 갖다 루프를 돌렸었는데, 1000만 번 루프를 돌려가지고 나오는 최종 자릿수가 얼마까지인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해봐야 될 하나의 숙제고, 또 하나의 숙제는 요 1000만 번 루프를 돌린 걸 갖다가 1000만 번이 아니고 1억 번, 10억 번, 100억 번 돌려가지고 과연 최종적으로 나오는 자릿수의 정밀도가 증가하는가. 다시 말하면 소수점 이하로 몇째 자리까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1000만 번 돌렸을 때, 1억 번 돌렸을 때, 10억 번 돌렸을 때 각각 소수점 이하로 의미 있는 자릿수가 몇 자리까지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실행을 해가지고 뭐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라는 얘기고, 이게 현재 지금 라즈베리 파이가 없거나 맥북이 없는 사람들은 못 해볼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보라는 의미는 아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또는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얼마까지 도대체 계산할 수 있는가, 소수점 이하 정말 얼마까지 내가 계산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 많이 루프를 돌려야 되는가, 이런 것 같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갖다 우리는 과학적인 탐구라고 그럽니다. 과학적인 탐구라고 그러고, 과학적인 탐구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공학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탐구심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꼭 과학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공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공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 컴퓨터 공학자로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자기를 얼마나 개발시킬 수 있는지는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뭐 강제로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내가 던져줬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과학자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스스로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측정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파이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 알고리즘은 소수점 이하로 799자리까지, 사실 800자리까지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 자릿수의 그 어레이 상의 그 배열 인덱스 때문에 799자리까지만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어레이를 갖다가 맥스 어레이, 2800개의 어레이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엘리멘트를 계산 값을 초기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한 단위에 해당하는 원주율 같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알고리즘도 뭐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면 유명한 알고리즘이니까는 한번 보도록 하고, 이걸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i 하고서는 to.c를 한번 새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i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타이핑할 때 C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기에 짜느냐 못 돌아가게 짜느냐도 중요하지만은 C 프로그램은 포맷으로 죽고 사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포맷을 항상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항상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C를 배웠다면은 아마 이 포매팅, 요 탭이나 아니면 한 칸 띄기 또는 오퍼레이터와 오퍼레이터하고 그다음에 베리어블과 그리고 키워드 사이에 이 간격을 띄느냐 안 띄느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리고 탭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나한테 강력하게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C 프로그램, 다른 C++이나 자바와 똑같지만은 이 프로그램의 포매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알아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을 협업할 때, 같이 협동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포매팅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서로 이해하기 힘들고, 이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보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포매팅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 포매팅을 잘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경험과 그 다음에 이 포매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C를 처음에 만들었던 그 창시자인 그 커닝햄하고 리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만든 그 C 프로그램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인덴테이션, 탭, 그리고 스페이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C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탭, 인덴테이션, 스페이스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커닝햄하고 리츠가 지은 C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젠플을 보면은 정확한 포매팅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커닝햄이나 리츠가 했던 그 프로그램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타이핑하는 것도 바로 그 커닝햄과 리츠가 규정하는 정확한 포매팅에 의해서 지금 타이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인덴테이션이나 탭이나 스페이스를 갖다가 정확하게 집어넣는 그러한 버릇을 꼭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GCC하고 이번에는 EX2라고 실행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타이핑에 대해서 화면이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이름을 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컴파일 됐죠. 그럼 현재 있는 파일이 좀 전에 이제 example1, example2에 대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은 화면에 나오는 게 조금 느리네요. 여러분들 직접 모니터로 라즈베리 파이 붙이고서는 실행시키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이건 단지 VNC이기 때문에 좀 느린 것 뿐이에요. 자, 쭉 계산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계산은 이미 끝났어요.
단지 VNC에서 화면을 출력하는 시간이 느릴 뿐이지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가 이렇게 계산이 느린 게 아닙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계산하는 시간은요,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거의 입이 끝나 있을 거예요. 한 0.03초 정도?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3.14, 점은 이제 뺐는데 3.14, 1592, 65, 35, 897, 932 이거하고 좀 전에 실행했던 이그냥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죠. 얼마 나왔죠? 3.14, 1592, 7536이 나왔죠. 예, 3.14, 1592, 7536이 나와야 되는데 6535가 나왔어요. 예. 오차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소수점 자릿수로 짧게 했을 때하고 길게 했을 때하고 오차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연산의 그 정밀도에 따라 가지고, 즉 파이를 계산하는 정밀도에 따라 가지고 파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상수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과학기술 연산 계산식에 적용을 할 때 그 정밀도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봐도 정밀도가 매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에서는 소수점 이하 799자리까지 했지만 소수점 이하 1000자리, 만자리, 10만자리까지 했을 때는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오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항상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이제 산술 연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삼각함수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C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편집하고 컴파일 실행해 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앞에서 파이 계산했을 때 이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라즈베리 파이 4 터미널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사각함수 계산할 때는 파이하고 달리 매스 라이브러리, 사각함수 계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하나 좀 써야 됩니다.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디그리에서 레디안에서 디그리로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함수로서 여기서는 디그리를 레디안을 바꾸는 그러한 이제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연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매스.h에서 포함되어 있는 매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각함수 연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부를 수 있는 매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헤더를 갖다 먼저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include math.h 를 갖다 먼저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를 선언하죠. 알다시피 사각함수는 파이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실수 변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로 선언합니다. 뭐 더블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실수로 선언되는 거 아닙니다. 더블이라고 하는 건 단지 30비트의 인트저를 갖다가 64비트로 32비트 컴퓨터를 때 얘기입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32비트 컴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저 하게 되면은 32비트짜리 길인데 더블 하게 되면은 64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니까 만약에 이거 갖다가 실수로 변환했을 때 소수점 이하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자릿수가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블로 선언하는 겁니다. 뭐 더블 플로트로 선언해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과 리절트하고 1, 2, 3를 갖다가 사인에 대해서 코사인에 대해서 탄젠트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집어넣고 넣으면 바로 각도입니다. 몇 도 각도죠. 각도를 갖다가 라디안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각함수는 전부 다 들어가는 값이 라디안이지 디그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안을 바꿔주기 위해서 get radian 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하나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매스 라이브러리를 갖다 이렇게 호출해 가지고 결과를 연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씩 이제 결과를 표시해 주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사각함수 값이 전부 다 실수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실수에 해당하는 그 출력 표시로 포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5.4 정수 부분은 5자리,
실수 부분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LF, long, 즉 더블로 선언해줬기 때문에 출력도 반드시 포맷을 long으로 해줘야 됩니다. long 플로트란 얘기죠. LF라고 하는 것은 long 플로트로 해주고 그리고 결과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O 정수 부분 O, 실수 부분 4자리의 long 플로트, 탄젠트도 long 플로트 형태로 다 바꿔주고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소수점 이하 4자리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매스 라이브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라즈베리 파이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스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매스 매치를 갖다가 인클루드 하면서 끝나고, 와이링 파이처럼 뭐 뒤에다가 -L 하고서는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 매치만 표시해주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논리연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프로그램 이름 갖다 이제 example 2.4로 붙였긴 했지만은 뭐 이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소스 코드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논리연산은 말 그대로 이제 비트 오퍼레이션입니다. 비트 오퍼레이션. 여러분들이 플래그 같은 것을 갖다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인데, and or 아시죠? and or 낫인데 여기서는 이제 and 연산으로 해가지고 플래그라고 하는 값, 요게 이제 unsigned 캐릭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unsigned 캐릭터면 8비트입니다. 부호 없는 8비트 값이 바로 unsigned 캐릭터죠. 캐릭터형은 선언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문자란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캐릭터형이라는 의미는 8비트 변수 얘기하는 겁니다. 인트저도 정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정수가 아니고 그건 16비트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블은 32비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16비트 컴퓨터가 아니라 32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인트저 그러면은 다른 16비트 컴퓨터와는 달리 인트저 했을 때는 32비트가 전체 변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블하게 되면 64비트가 된다고 앞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윈도우 64비트 컴퓨터다. 그렇다면 인트저가 64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블이 128비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변수형이라 할지라도 그 컴퓨터가 몇 비트 컴퓨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컴퓨터 몇 비트 컴퓨터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 변수형이 몇 비트짜리 변수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캐릭터는 8비트 컴퓨터건 16비트 컴퓨터건 30비트건 64비트 컴퓨터건 간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오로지 8비트예요. 요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를 갖다가 8비트짜리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빵빵, 처음에는 이게 0으로 들어갔다면 빵빵빵빵빵빵빵빵이라고 하는 8비트 값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플래그하고서는 5와 연산해 줍니다. 1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1이 0001이니까 5를 해주게 되면 00000000에다가 00000001을 갖다 5화 해줄 겁니다. 결과적으로 플래그 값은 요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5화를 2로 해주게 되면 2라고 하는 것은 빵빵빵빵빵빵 1빵이죠. 요 값을 갖다 여기다가 5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2가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플래그에다가 먼저 1을 갖다 5화 했으니까 요 끝이 1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다시 또 2를 갖다가 5화 했으니까 00000001 1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요걸 5화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또 4를 5화 했으니까 0000하고 0100을 여기에다 5화 해버리면은 111이 되겠죠. 즉 0000 01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된 다음에 플래그 값을 찍어보게 되면은 7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U를 찍어보게 되면 0000 01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D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if
이거하고 1을 AND 했을 때, 요 값을 AND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 비트 값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0이면은 1하고 AND 하면은 그냥 0이 나오겠죠. 만약 끝에 값이 1이라면은 1하고 AND 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 값을 갖다가 1인지 0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2를 갖다 AND 시키면은 그 다음 비트를 갖다 확인해 보는 게 되겠죠. 결국은 4를 AND 시키면은 네 번째 비트 갖다가 끝에서 네 번째 비트 갖다가 값이 1인지 0인지 알아보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ND를 통해 가지고 각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비트가 0인지 1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비트가 0인지 1인지 알고 싶다. 그렇다면은 0, 2, 4, 8, 즉 8을 갖다 AND 시켜보면 되겠죠. if 플래그 AND 8을 해보게 되면은 0000, 1000이 AND 되기 때문에 요 자리의 값이 0인지 1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 연산을 해가지고 AND나 OR을 해가지고 또는 NOT을 해가지고 어떤 변수의 값을 갖다가 바꾸거나 아니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의 값을 마스크 시킬 때는 OR, 변수의 값을 체크해 볼 때는 AND다 하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 연산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갖다 한번 터미널에서 VI로 소스코드 편집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릿수에 해당하는 그 비트를 갖다 체크할 수 있도록 1, 2, 4뿐만 아니라 8, 16, 32, 64 이렇게 한번 AND를 시켜보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비트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프로그램 바꿔가지고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형 프로그램 갖다가 만들어 보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자 한번 다들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단술 논리 연산에 대한 내용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7주차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조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마다 필요로 한 라즈베리 파이 부품을 갖다 키트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번 주 내에,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 LMS, 즉 e러닝에, 이 클래스죠. 예, 이 클래스에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공지를 꼭 보고 그리고 조편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조편성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반드시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공지에다 쓸 거예요. 공지를 못 받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지 않은 다음에야 공지는 뭐 반드시 보겠죠. 공지를 보고 조편성을 빨리 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조편성을 갖다가 이제 한 2주 빨리 하는 건데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라즈베리 파이를 받고 실습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편성을 미리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공지를 보고 조편성에 대한 그 액션을 갖다가 빨리 취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요 산수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고 복습 입주한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LMS의 지금 이 동영상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러게 되면은 유튜브 가서 보면 된다고 그랬죠. 네,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영상들이 이제 차례차례 한 주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필요한 주차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꼭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또 즐거운 주 되기 바랍니다.